한번 터트려. 이게 옛날 바스 750D 그거 옛날 그거로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까 이게 잘 촬영이 안 되는 게 초점이 잘 못 맞춰요. 그럼 어떨 거야, 그럼? 그러면 저기 뭐야, 그렇게 해서 어때요? 이제 맥락이 좀 앞뒤가 약간 강의가 제가 흔들리긴 했는데 거의 그래요. 자, 조세피는 어떻게 그냥 못 들어도 이 양반 불같은 성격, 자기 남편 올 거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명분을 갖다가 회선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그럼 못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어떻게 돼요? 나폴레옹이 더 빡친 거야. 자, 그 당시에 저기 조세핀을 찾으러 막 전 세계에 다 이게 저기 추적군들이 막 하고 있었어. 근데 러시아로 황실로 넘어간 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나폴레옹도 그걸 언제 하냐? 그 화보, 춤추는 그 화보가 싹 퍼질 때 그때 자기 가출한 부인인 조세핀이 어떻게 러시아 황실로 망명했다는 걸 그때 알게 돼요. 자, 이거로 봤을 때 나폴레옹이 어떻게 해요? 정보력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조세핀이 있을 때는 조세핀의 그 인맥으로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딱 이런 정보를 싹 뽑아내. 근데 이걸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폴레옹 군대의 정보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야. 예전에 나폴레옹이 대부분 정보를 누구한테 의지하냐? 조세핀한테 다 의지를 해요. 조세핀이 서로 보낸 연애 편지가 그게 암호화된 정보 문서야. 엄청나게 연애 편지를 썼다고 하죠. 사랑 편지를. 그게 사랑 편지가 아니라 그게 암호화된 그게 정보 문서야. 그게. 지금도 그 자료가 많을 거예요. 암호 풀었나? 그게 풀기가 힘들었을 거야 아마. 조세핀하고 헤어지면서 정보력이 약해져. 자, 이 상황에서 나폴레옹 성격이 있어. 빡쳐 안 빡쳐? 빡쳐. 가출한 마누라 막 전 세계에 추격군을 해서 막 풀어놓고 막 찾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러시아 황태자하고 붙어 먹은 거야. 열받아 안 받아? 열받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충동적으로 전쟁을 준비를 해요. 자기 가출한 마누라 잡으러 간다고 어떻게 해요? 러시아 원정을 더 충동적으로 해요. 그 당시에 준비를 할 때 대신들이 이번 원정은 안 가는 게 좋겠다. 왜? 명분이 너무 안 좋아. 나중에 그게 다 이제 대신들도 들어. 프랑스 대신들도 이쪽에서 완전히 확 엎드린 거야. 러시아도 제국이야. 러시아 제국이 프랑스 제국한테 완전 엎드린 거야. 진짜 똥구멍 핥을 정도 엎드리는데 나라를 바치라는 거는 그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프랑스 내부에 있는 조정 대신들도 다 그 얘기를 해요. 나폴레옹께서 그건 해도 너무지 않냐고. 어떻게 그래도 쟤네들도 러시아 제국인데 어떻게 나라를 바치라고 하는 게 그 외교 조건이 어떻게 그게 무슨 외교 조건이냐고.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면 그 프랑스 제국 안에서도 그거는 결례라고. 그건 나폴레옹이 실수를 한 거라고. 자, 저쪽에서는 확실히 엎드렸는데 우리가 쟤네들하고 척져서 좋을 것 같다고. 왜냐면 프랑스 제국 있어 유럽은. 그럼 어때요? 큰 원수가 좌우에서 어떻게 이렇게 샌드위치를 누르고 있는 형상이야. 프랑스 제국. 서쪽에는 누가 있어요? 대영 제국이 있죠. 만만치가 않죠. 자, 동쪽에는 누가 있어요? 러시아 제국이 있어. 만만치가 않은 나라야. 아무리 프랑스가 강성하다 하지만 만만치가 않아. 근데 이 두 나라가 양쪽에서 어떻게 이렇게 쪼고 있는 형상이야. 근데 나폴레옹 어때요? 자신 있다.
저거 내가 한 방에 그냥 팍 쳐버리면 걔들 다 픽 쓰러진다. 그냥 주워먹으러 가면 된다. 저것들 별거 아니다. 예전에는 프랑스 나폴레옹이 영국을 먹으려고 때리고 있었어. 근데 어떻게 타겟을 영국에서 어떻게 돼요? 러시아로 바꿔요. 그 당시 영국이 섬이기 때문에 상륙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영국이 어떻게요? 해군력이 굉장히 강해. 그럼 배 타고 상륙을 해야 돼. 그러면 해전을 갖다가 이겨야 되는데 해전에서 어떻게 돼요? 안 먹히는 거야. 프랑스가 해군이 약해. 생각보다. 영국이 세 너무. 프랑스가 약한 게 아니라 영국이 너무 세. 해군이. 이제 히틀러도 똑같아. 히틀러도 섬 넘어 영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똑같이 나폴레옹은 똑같이 나과에 부딪혀. 자, 독일도 해군이 약해. 상륙하려면 해군이 강해야 돼요. 자, 바다 건너서 저기 어떻게 섬나라인 영국을 군을 갖다 어떻게 침투시켜서 여기 갖다 먹으려면 어떻게 하냐? 해군이 영국군을 갖다 뚫고 가야 돼요. 영국 해군은. 근데 독일이 해군이 약해서 예전에 영국한테 영국을 못 먹은 거야. 자, 프랑스도 비슷해요. 자, 독일만큼 그렇게 약하진 않지만 영국이 원체였어요, 해군이. 근데 영국을 먹으려고 했는데 영국을 못 먹어. 자, 영국만 먹으면 영국의 그 대식민지도 같이 떨어져. 뭔 말인지 알겠죠? 자신감이 딱 넘치던 때야. 근데 저 러시아는 어떻게 돼요? 섬이 아니야. 걸어서 갈 수가 있어. 할만해. 야, 만만해. 좀 약간 영국보다도 러시아 제국이 만만해. 그 러시아 때리러 어떻게 하냐. 그때 간 거야, 그 당시. 뭐가 되나? 근데 프랑스 내에서도 전쟁을 안 그래도 영국하고도 저거 이렇게 껄끄럽고 이렇게 관계인데 적을 하나 더 만들어봐서 좋을 거 없지 않냐고 다 분위기가 있어. 조정 대신들이나 이게 친하들이 다 분위기가 다 그랬어. 장군들도 그러고 다 그랬어. 근데 나폴레옹이 어때요? 그까이 것도 한 번 팍 치면 다 뒤집어버린다. 괜찮다고 막 이렇게 한 거야. 나중에 나폴레옹이 이제 저기 황태자가 나중에 이제 저기 조정 대신들하고 얘네들 만나. 그리고 그 얘기를 한 거야. 나폴레옹이 나라를 바치라는데 이게 해도 너무하지 않냐고. 이거는 국가 간에 이거는 결례라고. 이거는 우리는 지금 모든 걸 다 지금 내어줄 각오로 해가지고 지금 바짝 엎드리고 있는데 세상에 목숨만을 살려줬으니까 나라를 바치라고 하는 거 너무하지 않냐고. 이제 황태자가 프랑스 조정 대신들이나 이런 이제 고위 사람들하고 이제 이게 얘기했냐 설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 조정 대신도 맞아 그 말이. 야, 프랑스도 지금 안 그래도 영국하고 껄끄러운 관계인데 저걸 먹으려 껄끄러운 관계인데 저걸 하나 만들어봤자 좋을 거 없어. 앞뒤로 갖다 이렇게 얘네들이 협공을 하면 뒤져버려야 돼. 껄끄러워. 좋게 해결합시다. 이제 이건데 조정 대신도 이제 어떻게 그 당시에 러시아 황태자 말에 다들 어떻게 이게 그게 맞다고. 그냥 우리끼리 이거 싸워봤자 이게 좋을 거 없다고. 그냥 뭐 저기 이거 그냥 좋게 해결하고 그러면 이제 저기 이제 황태자가 나중에 조정 대신한테 우리가 저기 영국하고 이제 끊을 테니까 끊을 테니까 저기 우리나라로 저기 쳐들어주지 말라고 이제 이게 해. 그러니까 조정 대신도 맞아.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복잡한 상황에서 적을 더 만들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누가 봐도. 근데 나라를 갖다 바치래. 말도 안 돼. 자, 프랑스 조정 대신들이 들어도 미친 거 아니야. 자, 우리 황제이긴 하나 미친 거 아니야. 황제가 미친 거 아니야. 딱 이거야. 이거 너무 그건 무리한 조건이야. 그거는 결례라고 외교적으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갖다 한 거야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하니까 그냥 내분의 어떻게 지금 국론이 분열이 돼요. 아니 러시아에서는 다 요구 조건 들어준다고 했는데 그 나라를 바치라는 게 그게 말이냐 방법이냐 저쪽이 이제 하는 거야 이제 조정 대신들이. 나폴레옹이 한 말이야. 그냥 저 새끼들 내가 주먹을 한번 빡 때리면 어떻게 다 뒤진다고. 우리가 먹으면 된다고 그냥 러시아. 그러니까 저기 조정태 러시아가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저 제국이라고 쟤네들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도 망할 수가 있다고. 그래 아이라고 필요 없다. 그래
이 양반이 그냥 밀어붙여버려 나폴레옹. 자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조세핀이 어떻게 이제 조세핀이 이제 딱 조세핀은 여기다가 정보를 빨대를 꽂고서 프랑스 전역에 여기저기서 이제 들어오니까 프랑스 시민들도 이게 러시아 원정 가는 걸 별로 다 안 좋아해. 왜? 너무 누가 봐도 위험해 이거는. 그리고 군인들이 많이 죽을 것 같고 프랑스 시민들이 많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내가 러시아에 있다는 거를 딱 이거를 이거를 언론을 배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프랑스의 시민들이 반대를 해서 나폴레옹이 함부로 원정을 못 올 거라고 딱 생각하고 그 언론을 딱 배포한 거야, 이 양반. 조세핀이. 그 황태자하고 붙어먹고, 러시아 황태자하고 붙어먹었다 하고. 자, 이게 전 유럽에 삽시간에 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당시에 민심이 어떻게 되냐? 러시아 안 가는 게 맞다. 거기 잘못 가면 지진다, 거기는. 거긴 여기하고 땅이 틀리고, 겨울이 춥고, 이제 그 정도는 알아. 석방한다는 거 알았어.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러시아 황태자가 와가지고, 요구 조건 다 들어준다고 했는데, 나폴레옹이 깠다고 하더라. 뭐, 나라를 바치려네, 말이네. 그런 얘기가 삽시간에 소문이 퍼진 거야. 유럽 전역에. 이게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 나폴레옹 쟤 미친 거 아니야? 우리 황제 미친 거 아니야? 딱 이렇게 되는 거야, 프랑스 시민들도 그런 큰 전쟁을 하고 싶지가 않아. 다 뒤지니까 잘못하면. 근데 나폴레옹이 그걸 갖다 강압적으로 그냥 밀어붙여버려. 그러니까 나중에 프랑스 시민들이 원정을 가기 전부터 그냥 불만이 많이 쌓여 올라와. 자, 왜 그냥 원래 이 양반이 총통이 되기로 했는데 황제가 됐어. 그죠? 자, 프랑스 시민들하고 어떻게 약속을 져버렸어요. 시민들하고 약속을 줘. 자, 시민들도 알아. 나중에 나폴레옹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민주시민국가로 만들 거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뭐예요? 황제가 된 뒤야. 자기가 권력을 잡더 막.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프랑스에 있는 전역이 어떻게 돼요? 자, 예전에 프랑스의 영웅이라는 지금은 그 클래식의 영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원래 나폴레옹 찬양가예요. 잘 아시죠? 시민혁명을 일으킨 그 영웅으로서 그게 나폴레옹 찬양가였어. 근데 나중에 그 클래식 이름이 어떻게 그냥 영웅으로 바뀌어요. 자, 왜 그냥 나폴레옹이 어떻게 돼요? 시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혁명으로 해서 시민 민주공화정을 만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양반이 어떻게 돼요? 그거를 권력을 어떻게 돼요? 시민들과 약속을 져버리고 뭐예요? 자기가 황제가 된대. 옛날처럼 귀족 왕정국가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그러겠죠? 나폴레옹한테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그 당시에. 프랑스 시민 이쪽에서. 자,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조세핀이 가출을 하고 러시아 황태자하고 이렇게 붙어먹었다라 하고 딱 이게 전역에 퍼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민심이 들쑥들쑥 하는 거예요. 프랑스 내 민심이. 유럽 전역 민심이 다 들썩거려요. 그 일로 해서. 그 사건으로 해서. 조세핀이 국무야, 어떻게 보면. 국무가 러시아로 황태자 붙어먹었다는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거야. 프랑스 시민들이 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냐? 황후가 망명한 러시아에 간 이유가 있고, 그럼 거길 쳐들어가는 거는, 안 그래도 가기 싫어. 가면 다 뒤지니까. 시민들도 반대해. 근데 러시아 원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뭐야? 유대계 금융계 애들이에요. 금융세력들. 정확히 따면 유대계 금융세력 애들이란 거야. 은행뿐만 아니라 유대계 금융세력이 사채시장에 굉장히 많아. 얘네들이 그걸 대우하는 거예요. 예. 얘네들은 전쟁 일어날 때마다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러시아 원정을 가려면 국채를 또 많이 발행해야 돼. 그죠?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 국채를 누가 사줘요? 은행가들이 사줘요. 뭐요? 부도수표로. 은행가 애들이 어떻게 해요? 부도수표로 사줘요. 그 당시에는 국가가 화폐를 못 찍어놨어요. 왜? 금이 있어야 하니까. 금 교환증이야. 금을 갖다가 유대계 애들이 많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금 교환증을 찍어줘. 그게 돈이야.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한테 나폴레옹이 우리들한테 돈을 빌리러 올 거다. 그런데 어떻게 돼? 오 마이 땡큐야.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부도수표야. 종이쪽으로다가 이거 얼마짜리 하고 딱 빌려줘. 근데 그 돈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이야. 왜 갚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없는 돈이기 때문에. 네. 이 세상에 없는 돈이에요. 네. 이 세상에 없는 돈이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답부터 얘기할게요. 그 당시에 나폴레옹이 아이고 지난 다음에 해라 얘가 왜 지날라. 자, 그 돈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프랑스 제국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나폴레옹이 갚을 수 없는 돈을 갖다가 빌려줘요. 왜 갚을 수가 없어요? 이게 미국 국채 원리하고 똑같아 이게. 이제 그때 써먹던 방법을 미국에다 그대로 써먹어. 나폴레옹한테 써먹은 방법을 나중에 유대계 애들이 어떻게 미국으로 가서 미국한테 그대로 또 지금까지 그게 내려와요. 유대계 애들의 그 목적이 뭐냐?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돼요? 우리들한테 빚을 지고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우리들을 어떻게 발바닥에 안 이거 너무 세냐? 내가 우리 발바닥 핥아야 돼. 미국 애들이. 이게 유대계 애들의 목적이야.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래요. 미국이 세계에서 최고 많은 빚쟁이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 국가인 거예요. 세계 군사 국가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미국에 그 돈을 누가 빌려줘요? 자, 이거 진짜 코미디야 이 세상. 자, 지금 오고 생각해요. 자, 지금은 중앙은행, 미 연방준비은행이 미국의 소유로 들어왔어. 근데 예전에는 로스차일드가서 일반 기업이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의 기업이었어. 미 연방준비은행. 미 연방준비은행이 화폐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 화폐를 찍은 걸 갖다가 누가 빌려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빌려가요. 미 연방준비은행이 기업이야. 그러니까 기업은행이야. 자, 이게 트럼프 이전까지는 이랬어. 미 연방준비은행이 어떻게 돈을 찍어내봐. 그럼 이걸 빌려줘. 누구한테요? 미국한테. 미국이라는 나라한테 빌려줘. 그럼 미국은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가 기준금리만큼 어떻게 따박따박 이자를 내야 돼. 연쇄도죠? 그냥 찍어내. 찍어내서 어떻게 빌려줘. 그러면 이자를 내야 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짜 런세스 세상이에요, 지금. 자, 그 당시에 프랑스 상황을 다 볼게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강의야. 그 당시에 프랑스 대제국이야. 이 프랑스 대제국이 어떻게 해요? 갚을 수 없는 돈을 유대교 금융 세력들한테 빌려요. 자, 왜 갚을 수 없는 돈이냐? 자, 이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자,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강의 이게 내용이. 아이고.